김정은 위원장이 정권 수립일을 맞아 절대 핵 포기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핵 정책을 법제화하면서 북한 지도부에 대한 공격에 임박할 때 핵무기를 쓸 수 있는 공세적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전 한때 9시간 넘게 걸리는 정체를 빚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로 휴게소 식당 가는 북적이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기소에 대해 아마추어 보복 정치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범죄 의혹 12첩 반상이라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포항아파트 지하주차장 희생자 발인이 오늘도 엄수됐습니다. 중학생 아들과 생사가 엇갈린 어머니는 눈물로 자식을 배웅했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96세로 서거했습니다. 70년 동안 현대사의 굵직한 변화 속에 리더십을 보여준 여왕을 전 세계가 추모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이끌 아이들 교육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찬반이 엇갈리는 돌봄교육 확대 도입에 해법은 없는지,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뭔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20살의 PGA 투어를 정복한 프로골퍼 김주형 선수가 스튜디오에 출연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3년 만에 거리두기 제한이 없어진 명절이어서 이번에는 고향 찾는 분들이 예년보다는 상당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전국의 도로가 차량들로 붐볐는데 이제 거의 정체가 풀릴 시간이 됐습니다. 가슴 떨리는 가족과의 만남,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뉴스9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각 도로 사정 확인해 드리기에 앞서 북한이 내놓은 예사롭지 않은 구구절 메시지 먼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9월 9일 구구절은 북한의 정권 수립일을 뜻합니다. 구구절을 맞아서 어젯밤 평양에서는 대규모 경축 행사가 열렸고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핵무력 법제화 선언이 있었습니다. 핵무기 사용 명령 권한은 김정은 위원장만 갖도록 했고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북한 지휘부가 공격받으면 자동으로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하죠. 먼저 권원영 기자가 북한 발표 내용부터 전하겠습니다. 수천 명이 운집한 평양 만수대 의사당 앞. 북한 항공 육전병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고 전투기 행대가 불꽃을 뿜으며 에어쇼를 펼칩니다. 축포가 터지자 김정은 위원장과 부인 미설주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북한은 지난해 구구절에 열병식을 연 것과 달리 올해는 대규모 경축 행사만 진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을 15번, 핵을 54번이나 언급하며 핵 포기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권을 어느 때든 붕괴시켜 버리자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 특히 북한을 향한 미국의 사상 최대 제재와 봉쇄에도 천만에 이것은 적들의 오판이고 오산입니다. 백날 첫날 10년 100년을 제재를 가해보라 합시다. 자위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입장문을 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며 우리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조속히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예, 앞서 잠시 언급해드렸습니다만 북한의 핵무기 법제화 선언은 그 내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특히 핵무기 사용 요건을 매우 자의적이고 공격적으로 명시했다는 점, 자동 핵 타격 조항까지 포함시켰다는 점은 미국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엄청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 핵무기가 마침내 현실적인 위험으로 등장했다는 뜻이기도 하죠. 핵무기 법제화의 구체적인 의미는 이채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력 정책 법제화가 영원한 안전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는 장치라며 비핵화 협상에 나설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 정책이 폭파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공개된 법령에는 핵무기에 대한 김 위원장의 유일한 지휘 통제권과 사용 원칙, 조건 등이 명시됐습니다. 북한과 국가 지도부가 위험에 처하는 경우 자동 핵 타격이 단행될 수 있는데
핵 공격뿐 아니라 비핵 공격에도 핵 사용이 가능하고 감행된 공격뿐 아니라 공격이 임박했다는 자체 판단만으로도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밝힌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던 원칙을 뒤집고 공세적, 자의적 핵 사용 가능성을 천명한 겁니다. 핵 사용의 문턱을 낮췄다. 이렇게 결국은 이 윤석열 정부의 선제 타격론에 대해서 전술핵으로 강대강 맞대응 핵 사용하겠다. 비핵 국가들이 핵무기 보유국과 야합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미국과 연합방위 체제를 이루고 있는 비핵 국가인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경고란 분석이 나옵니다. 비핵 국가를 상대로 핵을 사용하는 것을 이른바 전략적 모순으로 좀 얘기를 했었는데 가장 공세적이고 급진적인 핵 법제와 핵 독트린을 보여줬다. 채택된 법령엔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갱신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중국 공산당 대회가 끝나는 다음 달 7차 핵실험을 강행해 고도화된 핵무기를 과시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예, 이번 추석은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고향 가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게다가 연휴 기간도 짧아서 오늘 도로가 많이 막혔다고 합니다. 부산까지는 10시간 가까이 걸렸다고 하는데 지금은 도로 사정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수아 기자, 정체가 이제는 좀 풀렸습니까? 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정체는 오후 8시가 넘어가면서 다소 풀렸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이곳 서울요금소를 빠져나가는 차량들도 서서히 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구간에선 아직 정체가 완전히 풀리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북천안 나들목 부근에선 차량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고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분기점 부근과 영동고속도로 양지터널 부근에서도 더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요금소를 출발하면 부산까지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대구는 3시간 30분, 광주는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까지는 1시간 4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전국에서 518만 대의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지난 추석과 비교하면 40만 대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귀성 차량이 늘면서 오전 9시 서울요금소에서 부산까지 9시간 40분, 대구까지는 8시간 10분이 걸리는 등 귀성길 정체가 절정을 이뤘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충북 제천고속도로 금성터널 인근에서 8.5톤 화물차 등 차량 6대가 추돌하면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추석 당일인 내일은 성묘와 이른 귀경 차량 등으로 오늘보다 100만 대 이상 많은 649만 대의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요금소에서 TV조선 윤서아입니다. 예,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고속도로 휴게소 풍경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용객이 늘면서 휴게소 식당가가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고 공항도 많이 붐볐다고 합니다. 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공사 탑승 수속 창구마다 가족 단위 여행객들로 넘쳐났습니다. 제주도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제주도 가서 너무 좋아요. 공항 출국장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는데요. 공항공사는 올 추석 연휴 기간 동안 151만 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로 지난 추석에 비해 공항 이용객은 30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또 마음 놓고 국내 여행 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3년 만에 해외에 체류 중인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딸들은 한껏 들떴습니다. 저희 호주 시드니요. 저희 추석 맞이 아빠 보러. 실내 식사가 가능해진 휴게소 식당에도 이용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휴게소에서 식사를 하는 것도 어려웠어가지고 너무 좀 답답한 점이 많았는데 그래도 몇 년 만에 이렇게 코로나를 좀 극복하고 그래도 편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손님도 많이 올 것도 예상도 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재료 준비도 한 3배 정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연장 근무도 하고. 방역당국은 연휴 기간 용인과 이천휴게소 등 전국 9곳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모처럼 명절에 가족들 모이면 정치 얘기 많이들 하시죠. 올해는 아무래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기소 문제가 가장 뜨거운 밥상머리 화두가 될 듯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추석 밥상에 올리려고 하고 민주당은 수비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 기소된 지 4시간여 만에 아마추어 보복 정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권력으로 상대 먼지를 털고 발목 잡기로 반사이익을 노리는 정치는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며 억지 기소라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정치 기소라는 주장인데 민주당 지도부도 한 목소리를 내며 연일 거친 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무능과 실정을 감춰보려는 저열하고 부당한 최악의 정치적 기소이자 윤석열 정권은 끝내 정치 탄압의 강을 건너고야 말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범죄 의혹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는 것이라며 이 대표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뇌물 혐의를 부각시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과 쌍방울과의 거미줄처럼 얽힌 실타래가 드러나고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추석을 앞두고 범죄 의혹 12첩 반상을 차려놓았다면서 이화영 전 지사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실 겁니까라고 직격했습니다. 양당 지도부가 귀성길 인사에 나서며 민생을 외쳤지만 당분간 이 대표 기소를 놓고 여야 대립은 거세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이번 이 대표 기소를 계기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다시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친형 강제 입원을 둘러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은 바 있는데 당시 대법원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무죄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어떤 점들이 쟁점이 되는 건지 서영일 기자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2018년 5월 경기지사 후보 TV 토론회 당시 친형 강제 입원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항소심 유죄 판단과 달리 대법원에선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닌 한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이 중시한 판단자 때는 문제의 발언이 맥락상 즉흥적이었는지 적극적인 허위 사실 표명인지 여부였습니다. 검찰도 이를 의식해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 수차례 출연해 지속해서 적극적으로 발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전에 질문지가 주어져 답변 준비가 가능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요청 공문도 또 하나의 변수입니다. 이 대표는 협박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이제 일종의 압박이 왔는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검찰은 말 그대로 협조 요청이라고 맞서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도 수사 중인데 관련 회계장부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에 대비해서 쌍방울 측이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는 정황은 확보했고 관련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6월 이후 쌍방울그룹 관련 압수수색에 나선 건 모두 5차례. 지난 7일 이뤄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거주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쌍방울 측의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강제수사 시작 전 쌍방울 측이 이 전 부지사 관련 회계장부를 폐기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TV조선이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했을 당시 쌍방울 측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5손가락 아닐 테고 탑5 정도나 이제는 뭐 높은 사안들을 하시겠지 이제 뭐 저까지 그런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검찰은 쌍방울 측이 강제 수사에 대비해 광범위한 증거인멸에 나섰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수사기밀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원지검 수사관과 쌍방울그룹 임원의 공소장에도 이를 방증하는 혐의 사실이 포함됐습니다.
쌍방울 압수수색 시작 한 달 전인 지난 5월 24일 수원지검 수사관이 쌍방울 그룹 대주주와 임원 등의 계좌 추적 영장 내용을 출력해 쌍방울 측에 건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증거인멸 혐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큰 물난리를 겪은 포항 지역 주민들에게 추석 연휴는 아직 엄두도 못 낼 상황입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슬픔이 너무 크고 치워도 태풍의 흔적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키워줘서 고마워요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간 껌딱지 아들과의 이별도 있었습니다. 포항에서 윤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살 김군의 영정에 이어 운구행렬이 뒤따릅니다. 지난 6일 엄마를 돕기 위해 지하주차장에 내려간 김군은 끝내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 어머니는 닦아도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어머니는 어제 아들의 입건을 지켜보다 구급차에 실려갔지만 오늘은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아들의 마지막 길을 애도했습니다. 교복을 입은 친구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김군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엄마 껌딱지라 할 정도로 퍼져 있어요. 엄마 없이는 못 산다 할 정도로. 60대 부부 등 나머지 희생자 5명의 발인도 치러졌습니다. 황망한 유족들은 관을 부여잡고 쉽게 고인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번 참사의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1차 합동 감식을 벌인 경찰은 오늘도 현장을 찾아 사고 당일 근무자 인수인계 사항 등 관련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지하주차장 CCTV 복원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국과수와 함께 정밀 감식을 벌일 계획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포항의 아픔에 동참했고 추석 연휴를 맞아 부모 형제를 찾은 가족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러나 집이 물에 잠겨 돌아가지 못하는 이재민들에게 올해 추석은 힘들고 외롭고 쓸쓸한 추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수양 기자가 추석을 하루 앞둔 포항 시내 곳곳을 돌아봤습니다. 흙탕물 범벅이 된 가재 도구들이 골목에 가득 쌓였습니다. 예년 추석 같으면 집안 곳곳에 전 냄새가 가득했지만 올해는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도 물이 나오니까 청소는 그나마 하는데 그냥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고향에 내려온 자식들은 놀랄 새도 없이 피해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치우고 또 치워보지만 끝이 없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그런 절차가 다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게 됐고 계속 당분간 머물면서 일을 많이 돕고. 자원봉사자들이 나눠주는 도시락을 받기 위해 길게 줄 선 사람들. 명절 음식은 꿈도 못 꾸는 상황입니다. 전도 굽고 같이 떡도 먹고 같이 즐겁게 있는데 이번에 태풍 때문에 같이 대화도 못 나누게 돼서 많이 슬프고. 전기와 수도가 끊긴 주민들은 나흘째 임시대피 시설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 복지회관에는 이재민 80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추석 당일인 내일은 이재민들을 위한 합동 차례가 열릴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 포항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군인, 자원봉사자 등 약 6천여 명이 모여 피해 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이렇게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지만 흰남노가 핥힌 상처는 아직 너무 깊습니다. 지하주차장에는 아직 물이 덜 빠졌고 전기 수도가 끊긴 곳도 여러 곳 있습니다. 가족 친지 만나는 추석 민족 대명절이 포항 시민들에게는 남의 일일 뿐입니다. 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격을 맞은 듯 산 중간 부분이 내려앉았습니다. 무너진 절벽에는 파란색 방수포가 덮여 있고 모래주머니도 쌓여 있습니다. 바로 옆에 중학교가 있지만 추가 붕괴 위험 때문에 아직 제대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때 또 태풍이 잡혀있다 그러니까 1차 붕괴라든지 1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방수포를 덮고. 이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에 들어찬 물이 아직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전기와 수도 공급도 끊겼습니다. 주민들은 18층까지 직접 걸어서 올라가고 사다리차를 동원해 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지금 외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편함이 말할 수가 없죠. 도심 외곽 지역도 피해가 컸지만 복구와 지원은 더디기만 합니다. 포항 남구의 산서리로 가는 길입니다. 이처럼 도로 곳곳이 유실돼 차량 통행이 어렵고 수도 공급도 여전히 끊긴 상태입니다. 무너져 내린 도로 끝은 갈색 흙이 드러났고
쏟아져 내린 자갈은 태풍이 지나간 흔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는 아직까지 25가구가 고립된 상태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영국의 정신적 지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96세를 일기로 서거했습니다. 25세의 왕위에 올라서 70년을 재위했습니다. 현대사 산 증인과 작별하는 날 하늘에는 무지개가 나타났고 영국 국민들은 버킹엄 궁전 앞으로 운집했는데요. 서거 이틀 전 여왕을 마지막으로 아련한 트러스 신임 총리는 여왕은 영국의 정신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김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현지 시각 8일 오후 6시 30분, 영국 왕실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를 알렸습니다. 소식을 접한 영국 국민 수천 명이 버킹엄 궁전 앞으로 모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Happy and glorious, long to reign over us. 밤이 되면서 수백만 송이의 꽃이 궁전을 둘러쌉니다. She symbolises Windsor for me because this is where I've always lived. I've never known another royal that has led us. 서거 당시 장남 찰스 왕세자 부부와 윌리엄 왕세손 등이 곁을 지켰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지난해 4월 남편 필립 공의 별세 이후 급격히 쇠약해졌고 지난 6일 트러스 총리 내정자를 정궁인 버킹엄이 아니라 자신이 머물고 있는 스코틀랜드 벨모럴 성으로 부르면서 건강 이상 신호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결국 다음 날 왕실 주치의들의 진찰 결과가 발표된 뒤 직계 가족들이 속속 모였습니다. 현재 영국은 관공서에 조기가 걸리고 대부분의 스포츠 경기가 일시 중단되는 등 추모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She was the very spirit of Great Britain, and that spirit will endure. TV조선 김명우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로 찰스 3세가 왕위를 계승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9일 국왕으로 공식 선포되지만 엘리자베스가 왕이 될 때도 그랬듯이 대관식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입니다. 우선 여왕의 장례식이 열흘 동안 국장으로 진행되는데요. 세계 각국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왕위를 계승하는 사람은 올해 74살인 맏아들 찰스 왕세자입니다. 찰스 3세는 현지 시각 9일 세인트 제임스 궁에서 열리는 즉위위원회에서 국왕으로 공식 선포됩니다. Her Majesty's government will play a leading role in defending democracy and freedom across the world. 대관식은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는 여왕 장례식인 런던 브릿지 작전이 끝나고 몇 달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One day, the Prince of Wales should carry on the important work started by my father in 1949. 찰스 3세는 어머니의 죽음을 나에게 가장 슬픈 순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조의도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대사관을 찾아 애도를 표했습니다. 처음으로 방한하신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저를 비롯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주 환영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의 조기 개항을 지시했습니다. Good morning for all of you. We're so delighted we got to meet her. And we were joking. 이웃나라 프랑스는 하루 동안 에펠탑 조명을 밝히지 않았고 영연방 3개국을 비롯해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까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를 전 세계가 슬퍼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70년 동안 왕으로 재위한 엘리자베스 여왕은 15명 총리가 거쳐갈 정도로 영국의 최장수 군주였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을 현역으로 참가하는 등 격동의 시기에 보여온 엘리자베스 여왕의 리더십은 지금 전 세계가 여왕을 추모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생전에 그가 세계 각국을 찾으며 보여줬던 친화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로 보자면 어머니로서의 삶은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앳된 얼굴로 국가의 헌신을 약속하던 어린 공주. I declare before you all that my whole life, whether it be long or short, shall be devoted to your service.
아버지 조지 6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25살 젊은 나이에 국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사상 처음 TV로 생중계된 대관식은 2,700만 명이 지켜봤습니다. 첫째부터 트러스까지 총리가 15번 바뀌는 세월 동안 영국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We'll see the start of my Platinum Jubilee year, which I hope will be an opportunity for people everywhere to enjoy a sense of togetherness. 2차 세계대전부터 우크라이나전까지 겪었고 냉전 시대와 소련 해체, 영국의 EU 탈퇴 등 한 세기 동안 현대사를 지켜본 역사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영연방 국가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 100여 개국을 찾아 활발한 외교 활동을 펼쳤고 한국에도 1999년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했던 인연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왕의 유머와 친화력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Are you speaking as if you're enjoying it? Yes, definitely. 가정사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들 찰스 3세의 결혼과 불륜, 이혼은 세계적인 이슈였고 며느리 다이애나 비가 숨졌을 때 뒤늦게 성명만 내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차남 앤드루 왕자의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 등 이딴 사고가 왕실 폐지론으로 번지지 않도록 위기 관리에 힘써야 했습니다. 불림하대에 통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온 엘리자베스 여왕. 영국민이 자랑하는 최장수 국왕이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전국을 강타한 게 나흘 전인데 아직도 도로에서는 방치된 침수 차량이 발견됩니다. 견인차가 모자라서 일부에서는 평소보다 4배나 많은 견인 비용을 요구하기도 해서 피해 주민을 한 번 더 울렸습니다. 이승문 기자입니다. 진흙을 뒤덮은 차부터 보닛이 열린 차량까지 태풍 피해로 침수된 차량들이 운동장에 늘어섰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들이 이렇게 종합운동장 주차장을 꽉 채웠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이 침수 피해 차량을 모아놨는데 5분꼴로 침수 차량이 들어와 주차장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다른 야들장도 지금 여기에 모자라서 지금 이쪽으로 이동되고. 수해 현장에서 쉴 새 없이 침수 차량을 견인해도 도로 곳곳에는 흙탕물을 뒤집어 썼던 차량들이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침수 차량에 비해 견인차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연락했는데 오도 안 하고 연락을 왔는데 뭐 대기 차량이 많아가지고 자꾸 좀 기다리다라는 말만 하고. 견인 비용마저 평소보다 4배까지 올라 직접 차량을 분해해 진흙을 닦아내기도 합니다. 세척을 어차피 해야 되니까 다른 데 가지도 못하고 이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뜯어서. 중고차 매매 단지에 서 있던 300여 대의 차량도 모두 침수 피해를 입어 폐차를 결정했습니다. 일반 자동차 보험처럼 자차라든지 이런 걸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거의 대부분 저희가 손실을 떠안아요. 태풍 흰남노로 전국에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은 모두 6천여 대. 이 중 절반 이상이 포항에 집중됐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지금 부산 해안가에서는 무게 1톤이 넘는 바위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성인 남자 덩치 2~3배를 넘는 큰 바위인데 태풍 흰남노 때 밀물이 함께 몰아치면서 해안까지 밀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밀락수변공원입니다. 커다란 바위 4개가 계단 아래 배수구를 막다시피 자리 잡았습니다. 파도가 몰리는 지점에는 크고 작은 바위 수십여 개가 널려 있습니다. 제가 팔을 벌린 것보다 훨씬 큰 바위가 떠밀려 왔고 바로 옆에는 공사장에서 쓰여 쓴직한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육지로 밀어올린 바위들입니다. 무게는 수백 킬로그램에서 수톤으로 추정됩니다. 밀려온 바위와 부딪힌 계단이 깨질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무섭더라고요. 이 아픈데 테트라포트까지 막 들려가지고 떠올라가지고 아주 겁이 나더라고요. 태풍 흰남노가 지난 6일 오전 6시쯤 부산을 통과할 때 초속 37.7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강풍과 바닷물 수위가 가장 높은 만조 시간이 엇비슷해 일어난 현상으로 풀이됩니다. 밀물이 해안가로 밀려 들어오는 상태에서 태풍이 강하게 불면 바닷물의 부력에 의해 그 물속의 바위 덩어리가 뜨게 되면서
90여 개 바위가 새로 모습을 드러낸 대신 2016년 차바, 2018년 콩레이 등 태풍이 몰고 온 큰 바위 4개는 바다로 떠내려갔습니다. 수영구청은 조사를 거쳐 흰남노 바위를 선별해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가뜩이나 밥상 물가가 올라 걱정인데 흰남노까지 겹치면서 농수산물 가격이 유례없는 수준으로 폭등했습니다. 갈치는 불과 한 주 사이에 3마리 살 걸 2마리로 만족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추석을 하루 앞둔 오늘 서울의 한 대형마트. 채소 코너 앞에 선 주부가 시금치와 가격표를 번갈아 보더니 들었다 놨다 망설입니다. 너무 비싸죠. 2배 이상 비싸요. 그럴 때가 있나 싶어가지고요. 근데 너무 비싸서 두 개를 사야 되는 하나만 사고 가요. 찌개에 넣을 애호박 하나도 망설여집니다. 찌개를 끓이면 호박이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비싸서 넣을까 말까 생각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하나 샀죠. 작황난에 더운 날씨까지 겹쳐 생산량이 급감한 배추는 구경조차 힘듭니다. 혹시 김장용 배추는 안 들어왔어요? 네, 그거는 다 끝났어요. 들어왔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몇 개 안 들어와서 지금 그게 들어오는 없어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8일 기준 배추 한 포기 가격은 평균 8,769원. 한 달 만에 2,000원 넘게 올랐습니다. 한 달 전 1,445원이던 애호박은 8일 기준 2,894원으로 치솟았고 풋고추는 전년 대비 130%, 배추 73.6%, 시금치도 46% 넘게 뛰었습니다. 태풍 흰남노 영향으로 전국에서 3,815헥타르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서 앞으로 농산물 가격은 더 오를 전망입니다. 태풍 영향으로 조업 기간이 줄면서 국산 갈치 가격도 일주일 전보다 30% 가까이 뛰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라면과 우유값 등도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어서 소비자들의 한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을 맞아서 우리 사회를 이끌 아이들 교육 문제 살펴봤습니다. 현 정부에서 교육개혁이 화두에 오르면서 초등학교 돌봄 교실 확대가 논의되고 있죠. 정부가 방과 후 과정과 돌봄 시간을 늘리겠다고 발표해서 맞벌이 학부모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데요. 교사들은 돌봄 책임이 가중된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해법은 없는지 윤수영 기자가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등교 시간. 방과 후 퇴근 때까지 돌봄 교실을 이용할 수 있는 맞벌이 부모들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돌아섭니다. 사실 맞벌이라서 돌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저는 되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교육부는 지난달 9일 오후 8시까지 단계적으로 초등 돌봄 교실 운영 시간을 늘리는 등 초등 전일제 추진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의 경우 찬성이 70%가 넘습니다. 소위 말하는 학원 뺑뺑이라는 걸 많이 시키잖아요. 국가에서 그런 걸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면 그런 사교육도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다릅니다. 교총은 학교와 교사에게 돌봄 업무를 짐지운다고 했고 전교조도 아이들을 오후 8시까지 학교에 가둬두는 꼴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정부는 보육은 초등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 인력이 맡는다는 설명이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반대합니다. 각종 학부모 민원이나 또 사건 사고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여전히 교원에게 떠넘겨지는 그런 부담이 가중됩니다. 양육 부담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남아도는 교육 교부금을 활용하는 등 정교한 추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아이들이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며 한창 공부하는 시기에 경제적으로 빠듯한 가정이 많습니다. 사교육비 부담 때문인데 우리 공교육 예산은 증가 추세여서 예산 부족으로 인한 공교육 질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실제로 일부 학교는 정부에서 받은 예산을 빨리 썼다고 포상금을 받았을 정도로 공교육 예산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교생 약 500명인 서울의 한 중학교. 재작년에 학생용 태블릿 PC 460대를 구매했는데 지난해 말 1억 3천만 원을 들여 120대를 추가 구매했습니다.
아, 이걸 무료로 줘요? 네, 1학년들 지금 모두에게 무료로 다 받았습니다. 돈 많이 쓰네, 나. 재작년 서울 시내 291개 학교는 예산을 빨리 썼다는 이유로 교육청 포상금까지 받았습니다. 비슷한 포상을 실시한 시도교육청이 전국에 7곳이나 됩니다. 정부가 걷는 내국세의 약 20%는 초중고등학교 예산으로 자동 배분됩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예산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쌓아둔 교부금은 5년 새 16배 이상 늘어 작년에 5조 원이 넘었습니다. 늘어난 예산만큼 공교육의 질이 높아졌는지는 의문입니다.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지난해 36만 7천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외형적으로 그거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갖고 어떻게 할 건가가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은 소프트웨어가 문제인 거지 하드웨어야. 교육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맞아서 무료 급식소를 찾았습니다. 앞치마를 입고 위생모를 쓰고 직접 김치찌개 700명분을 끓여서 노인들에게 대접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 대통령의 움직임은 홍연주 기자가 쫓아가 봤습니다. 분홍색 앞치마를 두른 윤 대통령이 대파와 양파를 손질한 뒤 고기를 볶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김치찌개는 잘 끓인다고 자신하며 간을 보더니 완성된 김치찌개를 한 명 한 명에게 배식합니다. 그릇은 어떻게 간이 좀 났습니까? 네. 천천히 많이 드시죠. 네. 이날 준비된 김치찌개는 총 700인분으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3월 이곳을 찾아 취임 후 다시 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로 엊그제 온 것 같은데. 예. 아이고, 이게 너무 늦어서 이게 죄송합니다. 어려운 분들을 더 이렇게 북돋아 주시는 그러한 또 정책을 펴주시기를 희망하고. 윤 대통령은 이어 통인시장을 찾아 상인들에게 명절 경기를 묻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가위 명절 잘 보내시고요. 더 건강하십시오. 민생은 저희가 책임지고 잘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함께 한복을 입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추석 메시지를 전한 윤 대통령은 남은 연휴 기간에도 민생 현장 행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예, 세계 골프 무대를 한국 여자 선수들이 점령한 건 이미 오래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남자 대회는 좀 다르죠. 개척자 최경주 선수가 있긴 합니다만 힘과 기량에서 아직 세계의 벽이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프로골프 마지막 정규 대회였던 윈덤 챔피언십에서 우리 선수들이 1, 2위를 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우승을 한 김주형 선수를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자, 김 선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훨씬 얼굴이 앳돼 보이네요. 아,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본인 소개를 잠시 뒤에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이번에 화제가 된 건 미국 PGA 역사상 두 번째 어린 나이로 우승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타이거 우즈보다 빠르다고 하는데 네. 기분이 어땠어요? 아, 정말 영광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골프 처음 시작했을 때 타이거 우즈를 봤는데 이렇게 그래도 타이거 우즈 우승이 너무 많아서 따라잡기가 아직 먼 길이 많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를 앞서간 게 정말 영광스럽고 너무 평생 남을 것 같습니다. 올해 나이가 우승했을 때 나이가 20년 1개월. 네, 맞습니다. 20년 1개월이고 네, 대단한 기록입니다. 자, 한국에서는 이미 18세 때 우승을 했죠. 네. 그러니까 우승을 했으니까 그것도 한국에서 최연소 KPGA 최연소 기록이라고 하는데 본인 스스로는 타고난 겁니까? 아니면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아무래도 운도 많이 따라준 거라도 믿고 근데 저는 노력을 많이 할수록 운도 많이 따라준다는 생각에 해왔기 때문에. 몇 살 때부터 골프를 시작을 했죠? 이제 어렸을 때부터 5살 때부터 채를 잡았는데 본격적으로 한 게 11살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정말 골프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뭐 국내 대회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특히 해외 대회에 나가면 정말 텔레비전으로 보던 정말 유명한 선수들이 다 나오고 같이 볼을 치잖아요. 그러면 네. 긴장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초반에는 조금 긴장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처음 프로를 하고 많은 선수들 많이 치면서 그런 경험을 쌓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적응이 되고 마음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선수들이 좀 신기해 보이고 아직 그런 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충분히 있습니다. 누가 제일 신기했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타이거 우즈가 가장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2020년도 PGA 챔피언십 때 처음으로 뵀는데 정말 그 샷 아이언 칠 때 샷 소리랑 샷 감이랑 너무 다른 선수를 아무리 봐도 그만큼 소리나 능력이 타이거 우즈만큼은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윈덤 챔피언십에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긴장하는 마음으로 봤는데 이거 내가 우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언제쯤부터 보통 4라운드 하지 않습니까? 네. 언제쯤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약 후반 들어갔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후반 들어서. 아무래도 전반은 정말 제 경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승에 생각이 안 들었는데 후반에 이제 8개 언더를 치고 있는데 정말 우승에 가깝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좀 후반에 그래서 10번 홀에 아무래도 긴장감 샷이 나와서 보기를 했지만 그냥 제 경기만 집중하자라는 마음에 최선만 다하자 보면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도 정말 18번 홀에 마지막 홀 이제 그린 올려놓고 그때 정말 제가 우승했구나. 좀 즐겼던 것 같아요. 네. 뭐 예전에는 최경재 선수가 거의 혼자서 하다시피 했는데 요즘은 임성재 형도 있고 또 김시우 형도 있는데 이번에 특히 이제 김시우 형하고 같이 1, 2등 했잖아요. 끝나고 나서 김시우 형하고 무슨 얘기했습니까? 이번에 윈덤 때는 이제 성재형이 2등 했는데 임성재 선수가 2등을 했죠. 이제 성재형 2등 했는데 성재형도 워낙 또 친하고 정말 형이 이제 저한테 많이 알려줬어요. 정말 저는 아직 올라오는 상태인데 형은 경험이 더 많아서 많이 물어보고 사실 제가 이번 연도 경기 많이 한 것도 편하게 한 것도 사실 형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많이 배워서 이번 연 저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형이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정말 친하지만 그래도 골프장에서 계속 경쟁하는 사이고 하는데 그래도 형이 아쉽게 2등 하셨지만 그래도 정말 저한테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고 위로해 주면서 제가 너무 축하하고 플레이오프에 보자라는 말도 너무 감사했죠. 미국 대회라는 데 벽이 워낙 높은데 이제 우리 같은 한국 선수들이 있는 게 좀 도움이 되는군요. 자, 골프는 이제 보통 멘탈 게임이라 그러잖아요.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데 무너질 때도 있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극복을 합니까? 저는 그냥 골프를 왜 치냐라는 마음을 내가 왜 이 골프를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왜 합니까? 본인 생각에는? 저는 너무 좋아해요, 골프를. 골프를 정말 좀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냥 그 감사하는 마음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한국 팬들도 물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PGA 투어를 치면서 한국 팬들,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정말 책임감을 갖고 제가 경기를 잘하면 한국 팬들 너무 기뻐해 주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서 경기를 하면 화도 조금 줄여지고 좀 안 됐을 때 더 힘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세계 무대에서 한국 선수들을 대접해 주는 게 좀 달라졌다 이런 것도 좀 느낍니까 요즘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좀 이제 20살밖에 안 됐으니까 사실 뭐 하고 싶은 거 많을 거잖아요. 놀고 싶지 않아요? 아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골프만 했고 정말 PGA 투어만 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 그냥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밖에 없긴 해. 지금 골프 생각밖에 안 듭니다. 참 특이하네요. 골프 생각밖에 안 든다는 게. 내일 이제 추석이잖아요. 우리 김주영 선수도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키우느라고 물론 앞으로도 이제 또 많은 길이 남아 있지만 굉장히 헌신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추석 앞두고 부모님께 이 자리 빌어서 감사 인사 한마디 하시죠. 네. 일단 엄마 아빠한테 너무 지금까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 지금 이 자리까지 계속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효도를 하고 제가 더 잘하고 정말 저를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골프로서도 보답드리고 아들로서 더 잘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 프레지던트컵 인터내셔널 대표로도 뽑혔잖아요. 이건 어떤 대회입니까? 일단 제일 잘하는 미국 선수랑 인터내셔널 쪽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랑 모여서 이제 아무래도 라이더컵 반대편으로 이제 프레젠컵을 하는 건데 정말 이번 한국 선수도 4명 출전을 해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한국 선수 4명 출전한 건 역사상 처음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작이죠. 사실은 이제 뭐 최연소 우승이라는 게 시작인데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포부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어떤 포부가 있는지 좀 밝혀주세요. 일단 첫 승을 거뒀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정말 저 첫 승이 그냥 시작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이제 오히려 투어를 조금 더 편하게 칠 수 있고라는 마음이지만 아무래도 그냥 다음 시합 매 시합마다 이게 마지막 대회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지금 해왔던 만큼 그 똑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겸손하게 열심히 하고 정말 한국 팬들한테 또 좋은 선수로서 보여드리고 정말 좋은 경기 하려고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김주영 선수 응원하는 한국 팬들 굉장히 많거든요. 마지막 짤막하게 추석 인사 겸해서 앞으로 잘하겠다는 인사 한마디 하시고 마무리하죠. 예. 맞습니다. 한국 팬들 너무 한국에서 시합도 많이 못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인사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모두 다 추석 좋은 추석 보내주시고 언젠간 한국에서 대회를 하면 그때 뵀으면 좋겠고 모두 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고 저도 열심히 하고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남자 골프의 미래 김주영 선수를 지금까지 인터뷰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음악인의 로망인 서울예술의 전당에서 지휘자도 악보도 없는 연주가 펼쳐졌습니다. 시각 장애인들로만 구성된 오케스트라단의 연주였는데요. 감동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공연 전 마지막 리허설. 음악 감독이 크게 숨을 들이쉬자 단원들은 지휘자와 악보도 없이 차이코프스키 협주곡을 연주해내기 시작합니다. 40여 명의 시각장애 단원들로만 구성된 오케스트라단인 한빛예술단. 이들이 의지하는 건 기획보증 이어폰과 그간의 연습량뿐입니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예술의 전당 대관 심사를 당당히 통과한 뒤 여는 첫 공연입니다. 이날 피날레 무대에선 셀린 디온과 안드레아 보첼리 대신 여성 단원 이아름 씨와 방송 오디션 프로그램 준우승자로 이름을 알린 테너 존노가 듀엣곡 더 프레이어를 선사했습니다. 합을 맞춰서 이렇게 클래식을 연주한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인데 그걸 너무나 프로페셔널하게 오케스트라에 운용을 하고 저는 또 생각하게 됩니다. 1년에 치르는 국내외 공연 횟수만 100회에 이를 정도로 수준급의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배우는 그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는 목표점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끊임없는 도전이 만들어낸 감동의 선율이 편견과 장애의 벽을 넘어 울려 퍼집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머나먼 남쪽 섬 늙으신 어머니가 아들에게 소포를 보내오셨습니다. 겹겹이 싼 꾸러미를 풀어보니 남의 유자 9개가 얼굴을 내밉니다. 거기 서툰 글씨로 쓰신 편지 한 장. 올해 유자가 잘 됐다고 몇 개 따서 보내니 추울 때 다려 먹거라. 고생 많았지. 사람이 다 지 아래를 보고 사는 거라. 어렵더라도 참고 반드시 몸만 성하게 추스리거라. 시인은 콧등이 시큰해져서 밤늦도록 문밖만 내다봅니다. 갖은 비바람 폭풍 후 한 몸으로 받아내며 묵묵히 자식들을 키워낸 우리 어머니들은 창녕 우포늪, 넓은 멍석잎입니다. 가시털 큰 꽃머리 물밑에 감추고 꽉 담은 뾰족 입술만 겨우 물 밖으로 내밀고는 할 말 많아도 내뱉지 않으셨죠. 어머니는 자식 사랑으로 하루를 열고 자식 걱정으로 하루를 닫습니다. 그래도 늘 자식, 손주, 얼싸 안고픈 마음을 애써 누르시곤 합니다. 지난 2번의 설, 또 2번의 추석을 모두 그렇게 지나야 했습니다. 오지 말라고 마음에도 없는 손사래를 쳐야 했죠. 너꺼 좀 그래 시 꼼짝하지 마 가만히 앉아고.
하지만 적적한 집에서 자식 손주 없는 명절을 지내며 눈시울을 붉혀야 했죠. 왜 눈물이 빙도는 예전 같지 않고 그 코리아 때문에 이렇다. 쓸쓸해서 서럽던 명절이 마침내 끝나고 멀찌감치 떨어져 있지 않아도 되는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피부치들이 모처럼 마음 편히 그리운 이들을 찾아 나서면서 가뜩이나 짧은 연휴, 고향 가는 길이 오늘 종일 이렇게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 행렬이 아직도 그치지 않았습니다만 많은 가족들이 저녁상 물리고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고 계실 겁니다. 해가 갈수록 몸이 작고 가벼워지는 부모님도 꼭 안아드렸겠죠. 하지만 요양시설에 계신 부모님들은 유리창 너머 뵙기만 할 뿐 손 한 번 못 잡아드리는 게 안타깝습니다. 내일 떠는 보름달은 100년 만에 가장 완벽하게 둥근 한가위 달이라고 합니다. 지난 여름 모진 홍수 속에서도 솔향내 푸르게 밴 송편으로 떠올랐구나. 옥양목같이 희고 맑은 우리들의 살결로 살아났구나. 밤 깊도록 그리운 얘기를 나누고 싶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하늘이 아무리 무심해도 돌아가 기댈 곳이 있고 품에 안길 어버이가 계시기에 한가위는 늘 풍요롭습니다. 9월 9일 앵커의 시선은 한가위만 같아라 였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내일은 추석 당일인데요. 저녁 7시경부터 달이 떠오르기 시작해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구름량이 더 많아지겠습니다. 따라서 기온도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는데요. 중부 지역은 서울이 28도, 청주와 대전은 26도를 보이겠고요. 남부 지역은 부산과 전주가 26도를 보이겠습니다. 큰 일교차 또한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모레에는 비가 남해안과 동해안까지 확대되겠고 연휴 마지막 날에는 남부 지역에서도 비가 오겠습니다. 귀경길 안전 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맞으시기 바랍니다. 9월 9일 금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